마음의 여유를 얻는 곳, 편안한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너가 예민한 거야. 기분이 상해서 말을 했는데 어느새 내가 문제가 되어버리는 그 순간 말입니다. 이런 말들을 듣고 나면 이상하게 내가 잘못한 것 같고 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문제는 그 말을 한 사람의 말투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말의 내용이 아니라 말투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말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습니다. 친절한 척도 할 수 있고 다정한 척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투는 다릅니다. 말투는 그 사람의 무의식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절대 감출 수 없습니다. 말투는 그 사람이 순간적으로 드러내는 태도이고 무의식에서 흘러나오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투는 설명할 수는 없는데 마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 미묘한 차이가 바로 사람의 본성을 드러냅니다. 말투는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이 담겨 있는 창문입니다. 그 사람의 가치관, 성격, 타인을 대하는 태도까지 모두 말투 속에 녹아 있습니다. 오늘은 그 신호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조심해야 할 말투를 먼저 살펴본 뒤 마지막에는 곁에 두면 좋은 사람의 말투까지 함께 이야기하려 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어떤 사람을 멀리하고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할지 명확하게 보이실 겁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67세 박영애 씨는 친구와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던 중 친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희야, 너 요즘도 그렇게 입어? 나이 들면 좀 편한 옷 입어야지. 그건 좀 젊은 사람들이 입는 거 아냐? 영희 씨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오늘 처음 입어본 옷이었고 나름 신경 써서 고른 옷이었습니다. 조금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말 들으니까 좀 기분이 그러네. 그러자 친구가 바로 말했습니다. 에이,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래. 너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영애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내가 예민한 건가? 내가 잘못 받아들인 건가? 그날 밤 영희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게 바로 가장 무서운 말투입니다. 자기가 상처 준 건 문제 삼지 않고 상대가 상처받은 걸 문제 삼는 겁니다. 심리학자 토마스 플랜트는 이런 유형을 회피성 공격자라고 정의했습니다. 자신의 말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상대가 과민 반응했다고 몰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런 말을 자주 듣는 사람일수록 자기 감정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고 점점 자존감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내가 느낀 감정이 틀렸다는 메시지를 계속 받으면 결국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말투의 진짜 문제는 책임을 완전히 뒤집는다는 점입니다. 잘못한 사람은 상처 준 사람인데 어느새 상처받은 사람이 문제가 됩니다. 내가 예민해서 그래. 너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냐? 왜 그렇게 유난이야? 이런 말들은 전부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문제는 내 말이 아니라 내 반응이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의 고통에 무감한 자는 지적 능력 이전에 인간으로서 자격을 잃는다. 공감 없는 말은 아무리 좋은 의도였다 해도 그냥 공격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면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감정이 틀린 게 절대 아닙니다. 상처를 주고도 상대를 예민하다고 몰아가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 말의 무게를 모르는 사람이고 타인의 감정을 존중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더 이상 그런 말에 자신을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느낀 불편함은 정당한 감정입니다. 65세 이명자 씨는 오랜 친구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친구의 목소리가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명자야, 나 요즘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어.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어. 명자 씨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그래, 무슨 일인데? 친구가 한참 동안 자기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명자 씨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했어? 너 남편 진작에 문제 있었잖아. 내가 결혼할 때부터 말했었지. 그때 내 말 들었으면 지금 이렇게 안 됐을 텐데. 친구는 그 말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나 힘들다고 말하는 건데 왜 내가 옳았다는 얘기를 하는 걸까? 전화를 끊고 나서 친구는 더 외로워졌습니다. 이게 바로 가장 밉상인 말투입니다. 이미 무너진 사람에게 내 말 안 듣더니 거봐하고 못을 박는 겁니다. 심리학자 브랜든 해프티는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뭘 했어라는 유형의 말은 타인의 실패를 자신의 예언 능력을 입증하는데 이용하는 사람들에게서 자주 나타난다고요. 즉, 남의 불행이 나를 돋보이게 하는 기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들은 공감보다는 판단이 먼저입니다. 위로보다는 자기가 옳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런 말을 반복적으로 듣는 사람은 점점 아무에게도 고민을 털어놓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말끝마다 봐, 내가 뭘 했어가 따라오니까요. 상대는 내 얘기를 들어주는 게 아니라 자기 예측력 자랑하는 데만 관심이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이런 사람과 오래 대화하다 보면 마음이 점점 다칩니다. 이 사람은 나를 위하는 게 아니야. 나를 평가하고 싶을 뿐이야. 여기에는 한 가지 더 무서운 심리가 숨어 있습니다. 이 말버릇의 뿌리는 사실 타인의 실패를 통해 자기 존재감을 세우는 심리입니다. 내가 맞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상대가 틀려야만 하는 거죠. 이 얼마나 비극적인 관계입니까?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실수를 비난하지 않고 그 안에서 함께 배우려 한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그랬잖아. 대신 이 상황 우리 함께 넘어가 볼까 그렇게 말합니다. 말은 언제나 힘든 사람에게 다리를 놓을 수도 있고 벼랑 끝으로 떠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했어는 그 벼랑 끝에서 등을 떠미는 말입니다. 그 말 한마디로 상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게 됩니다. 고개를 들 수 없게 되고 문제를 털어놓는 순간마다 나는 예언자야처럼 구는 그 태도에 지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사람 곁에는 자신의 아픔을 숨기고 눈치만 보는 사람들만 남게 됩니다. 말은 내가 옳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쓰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 앞에 사람을 살리기 위해 쓰는 겁니다. 정말 아끼는 사람이라면 그랬구나. 얼마나 속상했겠어.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70세 김정순 씨는 손주 생일을 맞아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한 친구가 힘든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요즘 남편이 자꾸 화를 내서 말도 못 꺼내겠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순자 씨도 그런 경험이 있었기에 공감하며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앉아 있던 다른 친구가 말했습니다. 나는 그런 상황이면 절대 그렇게 안 해. 나 같으면 딱 말했을 거야. 나는 그때 딱 끊었지. 그렇게 질질 끌면 손해야. 말하던 친구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나도 말하고 싶었는데 왜 못했겠어? 내가 못나서 그런 건가? 그 순간 마음이 작아졌습니다. 이게 바로 은근히 비교하며 상대를 깎아내리는 말투입니다. 겉으로는 조언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회적인 비난입니다. 심리학자 수잔 파크의 연구에 따르면 나는 그래서 아내라는 말투를 자주 사용하는 사람은 자기 우월감을 확인받고 싶은 욕구가 강하다고 합니다. 직접적으로 비난하지는 않지만 자신을 끌어올리면서 조용히 상대를 깎아내리는 방식입니다. 나는 안 그래. 나는 다르게 했어. 나는 잘했어. 이 말이 반복되면 듣는 사람은 점점 작아지고 위축됩니다. 결국 상대는 조언하는 척하며 우월감 느끼는 중이고 우리는 가르침 받는 척하며 자존감 깎이는 중이 되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이 말이 대화의 흐름을 끊는다는 점입니다. 상대가 무언가를 털어놓거나 자신의 힘든 경험을 말하려 할 때 이런 말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나는 그때 딱 정리했어. 나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애초에 안 만나. 나는 거기서 이미 빠졌지. 그 순간 상대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게 됩니다. 자기 이야기가 하찮은 실수처럼 들리고 괜히 창피해지니까요. 이런 말투의 본질은 단 하나입니다. 나는 너보다 낫다는 메시지. 그리고 이건 조용히 사람을 무너뜨리는 방식입니다. 철학자 몽테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며 우월함을 논하는 자는 언제나 타인의 실패 속에서만 기쁨을 찾는다. 이런 말 처음에는 티 안 납니다. 오히려 조언처럼 들립니다. 근데 자꾸 듣다 보면 이상하게 내가 부족해 보이고 왜 난 이렇게밖에 못했지 하는 자책이 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상대가 힘들다고 말할 때 자신을 끌어올리는 말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위로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받고 있는 중입니다. 나는 그래서 그렇게 안 해. 이 말은 사실 넌 그래서 못한 거야 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말투가 입에 붙은 사람과는 조언도 대화도 위로도 제대로 오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애초에 내 이야기를 들을 마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68세 정미경 씨는 모임 자리에서 친구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분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분이 영자 씨를 보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피부가 많이 거칠으시네요. 요즘 관리 안 하세요? 영자 씨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당황한 표정을 짓자 그분이 덧붙였습니다. 아, 나는 그냥 솔직한 스타일이라 그래요. 기분 나빴다면 미안해요. 그 한마디 정말 미안했을까요? 아닙니다. 그건 사과가 아닙니다.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상대 감정은 내가 예민해서 그렇다고 넘기는 겁니다. 결국 이 말은 이렇게 번역됩니다. 나는 하고 싶은 말 했고 기분 나빠도 그건 내 몫이야. 이게 바로 가장 비겁한 말투입니다. 심리학자 마크 레어리의 연구에 따르면 자신을 솔직하다고 강조하는 사람들은 실제로는 타인의 감정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합니다. 이들은 나는 솔직한 사람이라는 자기 이미지를 내세워 자신의 무례함을 정당화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겉으로는 솔직한 척,
쿨한 척하지만 속내는 뾰족한 감정을 말에 실어 날립니다. 비난과 평가, 판단을 정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는 거죠. 연구에 따르면 이런 말투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신뢰가 무너지고 결국 단절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래 놓고 끝엔 꼭 말하죠. 그냥 농담이야.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 결국 잘못한 건 당신이 아니라 상대가 된 겁니다. 가스라이팅의 전형적인 언어입니다. 나는 솔직한 거야 라는 말은 그래서 무섭습니다. 비겁하고 교묘합니다. 정직이라는 가면을 쓰고 타인을 찌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정직한 사람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솔직한 사람이야 라고 굳이 강조하지 않습니다. 정말 솔직한 사람은 상대의 감정까지 고려하면서 진심을 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말에 온기를 담는 사람, 내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함께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타인의 고통에 무감한 자는 지적 능력 이전에 인간으로서 자격을 잃는다. 공감 없는 정직은 그저 예의 없는 공격입니다. 혹시 지금 이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과 이야기할수록 자존감이 깎이고 말을 꺼내기조차 불편해지고 있다면 이미 마음속에 경고등이 켜진 겁니다. 그 사람은 솔직한 게 아닙니다. 타인을 향한 배려가 없는 겁니다. 그저 자기 감정만 배설하고 상대의 상처에는 눈 감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곁에서는 여러분의 마음이 보호받지 못합니다. 거리를 두셔도 괜찮습니다. 68세 정미경 씨는 모임 자리에서 친구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친구가 밥을 맛있게 먹고 있는 다른 친구를 보며 말했습니다. 야, 너 진짜 잘 먹는다. 그렇게 먹으면 살 빠지겠어? 하. 그 말을 들은 친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말했습니다. 아이야, 왜 그래? 그냥 웃자고 한 말이야. 왜 이렇게 예민해? 말한 친구는 웃고 있었지만 듣는 친구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기분이 나빴다면 그건 내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농담이라는 이름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말투입니다. 상대의 기분을 가볍게 뭉개놓고 농담이라는 말로 자신을 정당화하는 방식입니다. 심리학자 프레드릭 브라운은 말했습니다. 농담은 무의식의 안전구역이다. 사람은 본심을 장난으로 흘려보낸다. 즉, 이 말은 우연히 나온 게 아니라 이미 상대를 낮춰보고 있었던 마음이 흘러나온 결과입니다.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일수록 진심과 공격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자기는 그냥 장난이라고 생각하지만 상대는 온몸이 굳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농담이라는 말로 상처를 정당화하는 사람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한 사람들의 78%가 자존감 저하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특히 나이 들어서 그 옷은 좀 그 나이에 그런 화장은 무리야. 이런 말들이 얼마나 자주 농담처럼 던져집니까? 하지만 절대 웃기지 않습니다. 그 말은 늙음이라는 이름으로 타인을 무시하는 언어입니다. 웃자고 한 말이야. 그 말에는 내가 상처 준 건 괜찮고 내가 그걸 기분 나빠하는 게 문제다라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즉, 감정을 존중할 의지가 없는 사람의 말투입니다.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은 말했습니다. 말은 칼보다 빠르다. 농담이든 진담이든 말에는 책임이 따른다. 그렇습니다.
농담이란 건 듣는 사람이 웃어야 농담입니다. 혼자 웃고 혼자 책임하면 그건 그냥 비겁한 공격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관계를 삭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장난이라며 웃던 사람도 나중에는 그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저 사람이 또 뭐라고 할까봐, 괜히 또 놀림당할까봐. 그래서 결국 그 곁에는 불편을 감수하는 사람들만 남게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 단호하게 말해도 됩니다. 그 말 난 하나도 안 웃겨. 웃자고 한 말이라면 같이 웃을 수 있는 말로 해줘. 상대가 불편해할까봐 가만히 있는 게 내가 존중받지 못할 이유는 아닙니다. 지금까지 조심해야 할 말투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어떤 말투를 쓰는 사람을 곁에 두어야 할까요? 지친 내 마음에 따뜻한 숨을 불어넣어주는 사람은 어떤 말을 할까요? 첫 번째,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실수했을 때, 후회가 밀려올 때,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나라도 그랬을 거야. 그 순간 마음속에 꼭꼭 묶어두었던 죄책감이 조용히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말은 문제를 해결하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껴안는 말입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를 수용받는다고 느낄 때 비로소 변화할 힘을 갖게 된다. 두 번째, 충분히 애썼어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참 오래도록 이런 말을 기다립니다. 수고했다. 이 정도면 정말 잘한 거야. 하지만 현실은 대부분 그 정도로 될 것 같았어? 라고 말합니다. 그때 누군가가 조용히 다가와 이렇게 말해줍니다. 충분히 애썼어. 이제 좀 쉬어도 돼. 그 말은 허락이 됩니다. 지금껏 아무도 꺼내주지 않았던 그 수고를 인정해주는 아주 조용하고도 깊은 포옹 같은 말입니다. 세 번째, 나는 내 편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옳고 그름을 따지기 바쁩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나조차 나를 의심하게 되는 그 순간 누군가 조용히 말해줍니다. 나는 내 편이야. 이 말은 내가 옳아서 내 편도 아니고 내가 완벽해서 내 편도 아닙니다. 그냥 내가 너이기 때문에 나는 너의 편이야. 이 말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심리학자 존 보울비는 말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해주는 한 사람을 필요로 한다. 이 세 가지 말투를 가진 사람이 곁에 있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삶은 훨씬 더 따뜻해질 것입니다. 말투는 단지 습관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이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말투는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이 만든 그릇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조심해야 할 말투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상처를 가볍게 여기는 말. 이런 말투들은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는 신호입니다. 사람들은 말의 내용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지만 말투에 묻어나는 진짜 마음까지는 감추지 못합니다. 말투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말투에는 그 사람의 가치관, 성격, 타인을 대하는 태도가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투를 들으면 그 사람의 본성이 보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이런 말들을 들었다면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감정이 틀린 게 절대 아닙니다. 더 이상 내가 예민한 건가 하고 자책하지 마세요. 그 말로 기분이 나빴다면 그건 정당한 반응입니다.
그리고 그런 말투를 가진 사람과는 거리를 두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가까운 사이라고 해서 그 사람의 말투까지 받아줄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그럴 수도 있지. 충분히 애썼어. 나는 내 편이야. 이렇게 따뜻한 말투를 가진 사람이 곁에 있다면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 사람은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다면 좋겠습니다. 말투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후로 누군가를 볼 때 말의 내용보다 말투를 한 번만 더 지켜봐 주세요.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 조금씩 더 따뜻한 말투를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알고 마음의 여유를 얻는 곳, 편안한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